가보죠. 정신 차리시고 아침 시간 졸립니다. 졸려요 지금. 사나운 파트. 오, 별거 없어. 몇 가지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죠?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고, 산화언어는 약품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여기 뭐 처리라든가 광합성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산화언어를 먼저 배워야지. 먼저 산화언어이 뭔지부터. 보시면 여기 몇 페이지가요? 8페이지입니다. 둘레였어요. 분명히 안 왔네요. 한 명이 누구지? 조희연 말고? 없는 애. 누구야? 곰돌. 곰돌. 혜연이도 왔고. 제가 승준이잖아. 이태수. 이태수가 왜 없죠? 어떻게 된 거지? 벌써 추석을 새로 가진 않았습니다. 공룡이 자주 가는 나이트클럽 이름이 뭐라고? 복습. 공룡이 자주 가는 나이트클럽. 왜 이래? 월요일에 딱 나오던데. 어디야? 공룡이 자주 놀러 가는 나이트클럽 이름. 이게 안 나와. 승진아 문 좀 꾹 닫아줄래? 무슨 나이트? 암모나이트. 그죠? 같은 시대죠? 같은 중생대. 공룡이 나이트클럽 좋아했거든. 암모나이트 놀러 갔어. 자주. 근데 암모나이트가 어디 있어? 육지에 있어? 바다에 있어? 바다에 있어요. 바다 속에 아주 축축한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게 되죠. 맨날 머니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도박꾼이죠. 좀 억진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거 같은데 맨날 머니 가지고 장난치는 메모들.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도박은 뭘로 하죠? 화폐석이랑 멤버들은 동시대입니다. 돈이 먼저야? 도박 중독이 먼저야? 이게 신생대 초기, 신생대 말기. 그죠? 아까 먹겠죠? 간단하게 복습 갑니다. 물고기가 뼈가 있어 없어? 척추가 있어야 현측 아니에요? 척추 동물입니다. 어류. 근데 어류가 언제 번성했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바닷속이야. 힌트는 바닷속에서 번성했어. 자외선이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오존층의 생성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 그죠? 고생대 때 바닷속은 아직 안전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번식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초의 무슨 동물? 척추동물 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척추가 있어. 뼈 발라 먹어야지. 일단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오늘 뭐 조금씩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 안 까먹으면 화석 같은 거 나왔을 때 헷갈리지만 않아도 한 문제 잡죠. 괜히 헷갈려가지고 한번 틀면 너무 억울하니까. 아무튼 복습은 잠깐 그 정도로 하고 원래 좀 더 이렇게 애들을 뭐 하나하나 시켜야 되는데 아침 시간에 대한 이제 배려라고나 할까요? 고생대, 중생대, 생생대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고 물리 파트 좀 어렵게 나올 거니까 참으면 되고 오늘 배울 화학 파트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은 기본 강의 플러스 여러분들 기출문제까지 좀 살펴볼 거예요. 대진고 기출문제까지 살펴보면서 감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물리화학 파트 두 파트 심화 문제로 갑니다. 심화 문제. 대진고 시험 일정 나한테 알려줬지? 자네 또 커피인가? 됐어. 최민수 드라마 역 이름이 이태수입니다. 모래시계. 아니야? 그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 최민수. 나 지금 떨립니다. 이거. 이거 짤안 돌아다니나?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이정재 같은 거예요. 이정재 알죠?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그때 모래시계의 첫 출연. 완전 푸릇푸릇한 젊은. 정말 연기를 정말 못했어요. 저 새끼 뭐야? 쟤가 배우야? 막 그래 처음에. 쟤 조만간 잘리겠구나. 막 그랬는데 지금 대스타가 돼버렸어요. 정말 못했는데. 하여튼 가보죠. 산소 이동. 얘들아 산화, 환원 따지는 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산화수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거를 모르고 산소의 이동에 의한
혹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만 알고 들어가면 이 산화수를 빼고 했을 때는 그 나머지 것들 약간 예외적인 막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산소라든가 전자의 이동이 불분명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고 요거는 통합과학 교육과정상 산화수를 다루진 않거든. 그러니까 학교쌤도 산화수를 뭐 잠깐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시험 문제도 산화수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도구 역할로 도구.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산화수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거죠. 좀 이따 보면 알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라고 하는 건 산소를 얻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CuO가 산화물입니다. 산화물이. 그리고 H2는 수소죠.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반응물이죠. 반응물, 얘가 생성물. 이쪽 봐도 어렵죠? 여기서 고난 문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두 산화구리는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가 산소가 떨어져 나왔거든. 이게 산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환원됐다고 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어때?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의 정의야. 그런 것도 하면 돼요. 누가 산소를 얻었는지 이런지 보면 되는데 요 산소를 얻는 산화반이라는 건 머릿속에 여러분들 요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넣어줍니다. 이거. 장작에 불을 붙여서 태운다거나 철이 녹슨다거나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연소 산화랑 연소는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타는 거 있죠. 불타는 거, 파이어, 불타는 거. 이 연소가 산소를 얻어서 불에 타는 거거든. 불이 붙는 거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휘발유 넣어가지고 불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자동차 앞에는 그릴이라고. 근데 고기 먹을 때 먹는 그릴 말고 자동차 앞에 구멍 뻥 뚫려 있잖아요. 약간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줘야 실린더 속에서 산소가 결합해서 휘발유가 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아버리면 차가 앞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휘발유를 태우지 않으니까 앞에가 막혀 있다. 한번 잘 보세요. 전기차는 앞에 뻥 뚫린 구멍이 없어요. 아무튼간 연소한다는 것,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탄다. 파이어, 불에 탔어. 그러면 에너지가 불타는 게 뭐야? 열을 흡수해 방출해. 불타면 뜨겁잖아요. 발열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묶어주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들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머릿속에 살짝 이런 개념 넣어놓으면 편리하다는 뜻이야. 이 친구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느낌 살짝. 흡수 느낌, 그죠? 흡수 느낌, 혹은 에너지 저장 느낌, 요정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산소를 잃었다는 건 그 산소를 받은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당연하겠죠? 얘가 산화구리가 다른 친구랑 반응을 했는데 옆에 괜히 수소가 써 있었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반응한 애들을 여기 전부 다 쓰게 돼 있어. 3개든 4개든 100개든 여기 안 써 있는데 반응을 했다. 화학 반응식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안에서 해결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잃은 놈이 있으면 반드시 얻은 놈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산화하는 반응은 무조건입니다. 이거 예외 없어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놈이 산화가 됐으면 누군가 한 놈은 무조건 환원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이다. 오늘 아침에 차 막혀가지고 늦을 뻔했죠. 갑자기 토요일에 무슨 공사를 해. 출발하자마자 30분을 그냥 공사 지역에 막혀가지고. 방금 얘기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산화되는 물질이 얻은 산소, 당연한 얘기죠? 이런 개수랑 얻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건 할 줄 알지? 1학기 때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그죠? 주기율표도 했고 화학 반응식 자체는 꾸밀 줄 안다고 보겠습니다. 개수 맞추는 거 말하는 거야. 좀 더 연습해보죠. 자, 요렇게 얘들아 시험 문제는 요런 그림들 있잖아. 실험 장치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무조건 시험 문제에 화된다라고 봐야 돼.
이런 실험 장치가 있을 때 화학 문제는 실험 장치를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면 무조건 교과서에 있던 프린트에 있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 말이죠.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무슨 표시 하나 더. 석회수라고 하는 애가 왜 있더라?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맨날 했어요. 얘는 뭐 검출하려고 있죠? 이산화탄소. 아유 지긋지긋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려고 장치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 석회수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외 없이 CO2가 발생하는 거예요. CO2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설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석회수 있네? 여기서 CO2 나오나 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나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뿌옇게 흐려지죠? 곰돌스 왜 뿌옇게 흐려지나요? 설마 이산화탄소가 나와서라고 하지 않겠죠? 이산화탄소랑 석회수가 만나면 왜 뿌옇게 흐려지죠?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 곰돌 어떻게 알았지? 탄산칼슘이 형성되기 때문이야. 그죠? 탄산칼슘이 형성되는데 탄산칼슘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흰색 앙금. 오! 곰돌 너 뭐야? 뭐지? 예습했어? 곰돌이 너 뭐지? 너 공부 잘하는 곰돌이야? 어떻게 된 거야? 똑똑한 곰돌이네. 곰돌이 장난 아니다. 이건 지금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프린터에 있더군요. 뿌옇게 흐려지는 거 탄산칼슘 만들어진 거라고 적혀 있었어.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 중 하나이다. 맞는 틀린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알려면 아까 내가 잠깐 썼던 산화수 개념이 있어야 빠르고 선명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뭐가 약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간에 여기 지금 산화물이랑 탄소 가루가 있습니다. 색깔 조심해야 됩니다. 색깔. 산화물은 구리가 산화된 거야. 그러니까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 있는 상태지. 산소랑 결합해 있는 상태. 무슨 색? 무슨 색? 여기 써 있네요. 색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런데 탄소랑 만나면 여기 화학 반응이 써 있네요.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탄소가 산소 뺏어갔답니다. CO2 만들어졌죠? 순수한 구리가 튀어나왔네요. 구리는 무슨 색이냐면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이거 색깔 조심하세요. 색깔 변화 물어볼 수 있다. 요 개수 맞추는 거 알고 있겠지만 그죠? 반응물의 총 원자수, 생성물의 총 원자수는 같아야 되고 절대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건 어디 있는 숫자? 건드릴 수 없는 숫자. 바꾸면 절대 안 되는 숫자는 오른쪽 아래에 쬐끄맣게 있는 숫자는 건들 수 없는 거죠. 저거를 바꿔서 개수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저거는 이 한 덩어리,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한 덩어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못 건드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들만 건드려서 전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원소 기호를 알 것이고 CU가 구린 걸 알 거 아닙니까? 이날요. 차츰차츰 보자고.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이미 있어요.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까요? 그럼요. 어차피 낼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에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겁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한번. 월요일 애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잘 하더라고. 기출문제 보니까 몇 번 아닙니까? 하는데 어떤 한 문제 싹 걸리던데. 서술형 문제 10점짜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1컷이 90점 그죠? 중반까지 가잖아요. 근데 서술형 10점짜리 하나가 묵직하게 저기 나오거든요. 그냥 바로 이입도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면 느낌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구리판을 잘 보세요. 이거 겉불꽃이 속불꽃이 있어. 겉불꽃과 속불꽃. 어디가 더 뜨겁다? 더 뜨거운데 손가락을 넣어본 적은 없지만 그죠? 어디가 더 뜨겁죠? 곰돌 이것도 맞추나요?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가 뜨겁죠? 속불꽃이 더 안 뜨겁지? 그죠? 겉불꽃이 더 뜨거워. 겉불꽃이 더 고온이다. 더 고온이다. 왜 고온입니까? 주변에 산소가 많아가지고 불이 잘 타요.
속불꽃은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상대적. 뜨겁긴 뜨겁지만 겉불꽃에 비하면 저온이다. 그리고 여기 겉불꽃은 주변에 산소가 풍부합니다. 산소가 풍부하고 여기 속불꽃 여기 안쪽은 말이죠. 산소가 부족하겠죠. 옆에 자꾸 얘들이 산소 먹어버리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불완전 연소.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는 그럼 뭡니까? 여기는 완전 연소죠. 여기는 뭐 완전 연소 이렇게 쓸까요? 완전 연소니까 불 잘 탄다 이거죠. 구리는 겉불꽃에 넣으면 산소가 풍부하니까 온도도 높고 그죠?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만들어진다. 얘 산화된 거고 얘는 환원된 거야. 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리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산소 잃은 건가? 구리를 얻은 건가? 애매하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분명히 산화된 게 확실하니까 얘는 환원됐다. 그죠?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무조건 이게 확실하니까 넌 무조건 환원해야지 뭐. 근데 반대로 오면 조금 반대로. CuO가 있습니다. 이미 산화굴 된 놈, 검게 변한 부분, 그죠? 이미 태운 거, 산화굴을 속불꽃에 넣으면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아니야 이거? 왜 일산화탄소냐면 원래 이 친구는 뭐야? CO2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죠? 근데 산소 두 개를 먹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탄소가 산소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끝나버렸어.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야 이게.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탄생했어. 얘는 여전히 산소 하나가 배고프겠지. 그래서 하나 더 뺏어 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 주면 여기 있는 거 뺏어 가는 거야. 그래서 구리를 환원시켜버리지. 다시 돌려다니는 얘기죠. 처음으로 원상까지 돌려버려. 색깔 변화 기억하시고 또 그죠? 검은색에서 붉은색, 얘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이겠죠. 순수한 구리를 붉은색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개념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산화된 게 뭔지 환원된 게 뭔지를 알면 된다. 만약에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의 역반응 반대로 간다. 역반응 산화구리가 그냥 구리랑 산소로 쪼개졌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역반응일 경우라고 물어보면 아니 아까는 한 놈 산화되고 한 놈 환원됐다고 하면 됐잖아. 근데 이번엔 얘가 이거 산소를 이게 뭐야? 그럼 이 경우에 산화구리는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이렇게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반대로.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산소를 잃었죠? 그럼 뭐가 돼? 환원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 건 뭔데? 산화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니까. 그죠? 그럼 얘는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는 거냐? 맞다 이거. 산화 환원을 둘 다 한 몸이 가질 수도 있어요. 지 혼자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산화된 거 물질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얘 쓰면 돼. CuO. 환원된 거 쓰려면 CuO 쓰면 되는 거지.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기억하시고 이거 이런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온도가 추워? 개체? 춥다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느낌이야. 아래 동네는 춥나? 이 동네는 되게 더운데. 어우. 문제 너는 되게 두꺼운 거 입었다. 아니 어쩌다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게 신발이랑 옷이 깔맞춤이 되거든요. 좀 이상한데? 약간 유치원생 옷 입혀놓은 것 같은데. 아우 이쁘다. 아 어제 둘째랑 한참 얘기했네. 내가 얘기했죠. 둘째 이과충이라고. 이과적으로 뛰어야하는데 문과적으로 너무 이게 안 된다고. 걔가 유치원에서 언어 전달이라는 걸 해. 니네도 했냐? 언어 전달. 하루에 한 단어씩 배워오는 거야. 그럼 집에 와서 그거를 3번씩 쓰는 거야. 그게 숙제야. 그러니까 뭐 티라노사우루스 오늘은 그거야. 그럼 집에 와서 그걸 언어 전달장에 3번 써. 우리한테 검사 받더라. 잘했어. 도장 찍어주면 돼. 어제는 언어 전달이 오늘은 언어 전달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봤고 내가 배웠거든. 이놈이 뭐야 까먹었어? 아니 기다려봐. 빨리 와야 돼 니가.
탑 피사 이사 탑 설마 피사에서 탑? 피사에서 탑? 아니 피사 이사 탑 골 때리네. 피사 이사 탑? 혜준아 그건 피사 의이사 탑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피사 이사 탑이래 죽어도. 미치겠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탑을 배웠구나. 탑을 엄청 많이 배웠고 탑을 8가지를 배웠고 또 뭐 배웠냐? 에펠탑을 배웠대. 내가 오 에펠탑 아니 애플탑이 아니고 에펠탑이야. 내가 언제 애플탑을 했어? 지가 괜히 헷갈리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애플탑이 아니라 하여튼 아니 알았다고. 에펠탑이라고. 또 뭐 배웠어? 기억 안 나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고 그랬더니 에펠탑이 제일 좋아. 왠지 알아? 제일 크니까. 제일 커서 좋다. 에펠탑이 제일 높나? 난 모르겠는데. 에펠탑이 세계 탑 중에 제일 높아요. 건물 중에 높은 건 아니겠고 당연히 탑 중에 그게 제일 높다고 배워왔더라고. 그런가? 나는 프랑스 가서 에펠탑 봤을 때 높긴 높았는데 그 주변에 소매치기가 되어 있는 거야. 프랑스 가본 사람 알죠? 에펠탑 근처 소매치기 장난 아닙니다. 거기 갈 때 무조건 짚어 있는 거 사람들. 동양인들은 더 노려. 진짜 이렇게 주변에 손 꼭 넣고 다녀야 돼. 우리 와이프가 손 넣고 다녔거든. 그래서 그거 미리 보고 프랑스에 그렇게 많아 소매치기가. 가는데 막 다른 거 다녔는데 진짜 약간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갔거든. 일부러. 와이프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여자들 막 다가와. 한 아랍 쪽 여자 같아. 설마? 내가 남자도 있는데 와이프 걸 소매치기 하겠어? 거기 지나가는데 막 까르르까르 3명 막 다가오더니 갑자기 와이프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 대놓고.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이게 걔 가보면 끄덕끄덕 계속 하잖아. 이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여자들이? 대박. 와이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잖아. 이렇게. 와이프 손을 빼고 지네 손을 넣어서 가져갔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니까? 소매치기가 아니야. 그냥 도둑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빼는 거야. 대놓고. 무슨 뽑기 하듯이. 장난 아니야. 프랑스 소매치기 진짜 많아요. 근데 저기 흑형들 좀 무서워. 그 셀카본 있잖아. 셀카본. 그때 좀 유행이었어 내가 갔을 때. 유행이 지났지. 근데 흑형들이 용돈이 없나 봐. 셀카본 팔고 있더라. 무슨 그 성당인데 몽마르트 성당인가 거기 올라가는 길이 좁거든. 근데 흑형들이 거기 한 3명에서 이렇게 커 몸이 뭐 이러고 있어. 근데 요만한 셀카본 들고 하나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올라가는 게 좁은데 길이 거기 3명이 거의 길을 막고 있어. 그리고 나보다 이만큼 큰 사람이 이러고 안 사? 뭐 이런 느낌. 안 사기도 뭐하고 사기 못다님이 있어. 있다고. 비키라고 있다고 야 없네 해도 하나 더 사. 뭐 이런 조폭이야. 그래서 내가 와이프 데리고 갔는데 쫄아가지고 3개 다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안 산다고 비키라고 한번 큰 소리하고 쳐봤지. 한국말로 했지 뭐 영어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그냥 영어 못한 것 같아. 비키세요. 다행히 비켜주시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 비켰으면 얼마나 난감하겠어 상황이.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지나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 계속 당하면서 계속 니네라도 사. 저 있는데요. 그냥 사. 하나씩 팔더라고 그렇게. 거의 너무 무서워서 하는 거야 사람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랑 소매치기다. 프랑스 하면 딱 그 2개의 기억. 요약하면 그래. 이탈리아 갔을 때도 2개의 기억.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탈리아가. 하나는 담배를 그렇게 펴대. 애들이 사람들이 담배가 거의 무슨 휴대폰 같아. 계속 들고 있어요. 음식 주문하면 형 담배 먹어. 뭔데? 계속 먹고 있어. 계속. 오케이. 야 뭐라 해.
피아노 뭐라고 계속 이러대. 자손 떠들고 있어. 사람 다 보여. 담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담배랑 음식. 영국도 2개. 음식이 정말 맛이 없다. 그리고 엉덩이가 되게 크다 사람들이. 엉큰. 영국 사람도 엉덩이 되게 커요. 그게 그 무슨 족 있잖아. 앵글로색슨족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사실은 배우지. 무슨 족 있잖아. 게르만족 뭐 이런 거. 그 영국 쪽 그 계열 사람들이 그게 체형이 그런데 유전자. 그래서 엉클들이 되게 많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너네 그 얘기 알죠?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덴마크 아니고 뭐죠? 캐나다인가요? 캐나다가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미국만큼 강해질 수도 있었는데 캐나다가 지금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잖아. 그냥 좀 선진국 살기 좋다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캐나다가 완전히 탑 티어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3가지로 약간 이제 유머 같은데 팩트로 음식이라고 뭐라고 했는데 자유랑 뭐 그런 건데 내가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줄게. 재밌어요. 프랑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수업해요. 프랑스의 음식 맛있으니까 미국의 자유가 질서? 이런 거였나? 영국의 모르겠다. 나도 얘기해줄게. 하여튼 골대더라고. 시작하고 나올 거야. 좀 이따 이겨서 기회가 되면 얘기해주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실험 그 설명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할 건데 당연히 얘기했지만 요거 산화구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환원되면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질량 감소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떨어져 나왔으니까 질량 감소하겠죠. 얘는 질량 증가하겠지. 발라붙으니까. 뭐 그런 뻔한 얘기고 저런 걸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자,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프린트나 이런 것도 다 들어있던데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가 역시 뭔지 알죠 여러분들? CO2인 거 알죠 이거?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CO2가 반응하는 거 역시 화학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CO2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산화죠. 마그네슘의 산화. 당연히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됐죠. 산소 잃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배수만 맞게끔 2, 1 맞춰준 거다. 뭐 이런 점이죠.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이죠. 색깔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검은색 탄소가루가 남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시고. 색깔만 싹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가루는 맞는데.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거 빨리 읽으시 끝냅시다.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산소를 만나거나 전자를 잃거나. 그런데 전자를 잃는다는 건 눈에 잘 안 보여. 얘는 잘 보여. 왜냐면 딱 봐도 Z연이 아연이야 얘들아. 이게 아연인데. 아연과 구리가 반응하는데 구리가 처음에 2+ 이온 상태였어. 이거 전자를 2개 잃은 상태였지. 근데 갔더니 생성물에 얘가 2+가 됐어. 그럼 저 아연이 전자를 2개 잃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연이 전자 잃었네, 산화됐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눈에 딱 보인다는 얘기야. 왜? 여기 지금 이온에 가수가 써 있으니까. 그죠? 써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Zn 아연은 전자 2개를 잃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아연이 아연 2+가 되고 여기 빼놓으면 안 되는 건 여기에 이제 2+ 이렇게 써줘야겠죠. 아연 이온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Cu2+였는데 전자 2개를 먹더니 그냥 금속 구리가 되었다. 환원되었다. 요게 이제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산화되는 거, 환원되는 걸 하나씩 써라. 산화되는 반응만 써라.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요 식에서 산화되는 것만 써라. 그럼 이것만 써야 돼. 우리 쓰면 안 된다고. 니네 알지? 서술형 감점 장난 아닌 거. 틈만 나면 감점시킬 거야. 그죠? 환원되는 거 써라. 이것만 써야 돼요. 전체 반응식이 뭡니까? 전체 반응식은 이거 2개 더해주면 되죠. 전체 반응식.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양쪽에 전자이고 이 항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이라고 불러. 반쪽 반응식이라고 부르고 저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연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전자 이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슬슬 이제 위험해집니다. 산화수를 알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NA랑 C를 만나서 NaCl 됐어. 요렇게 NaCl이라고 써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0 중성이죠, 중성.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Na 여기 안 써 있죠. 이거는 사실 뭐야? Na 플러스랑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결합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냥 중성 상태였는데 Na 플러스가 된 거고 염소는 중성이었다가 음용이 된 거거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이 전자를 잃은 거예요. 또 나트륨이 산화된 거지. 그렇게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지 라고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일단 여기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잖아.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의 이동을 판단할 수는 없고 전자의 이동을 판단해야 되는데 전자도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거지. 미리. 좀 그렇죠. 약간 반칙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반칙은 아닌 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NaCl 너무 흔해가지고 많이 봤던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계속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라블라 떠들어봤자 결국 뭘로 간다? 결국엔 산화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걸로 가야 산소고 뭐고 간에 편하게 할 수 있다. 안 보여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얘들아 겁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시험 문제죠. 야, 이거는 아마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저는 처음 봅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외워야 됩니다. 금속의 반응성 순서입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잖아. 수소 빼고.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좋아해 싫어해? 금속은 전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뭐야? 잃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전자를 싫어한다. 누가 더 싫어하냐 싸우는 거야. 누가 더 싫어하냐. 그러니까 누가 더 전자를 잃고 싶어 하냐. 전자를 더 잃고 싶어하는 힘이 셀수록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주르륵 외워지고 이 친구는 금속이 아니지만 그죠?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만 써 칼륨이고 칼슘이니까 칼칼나마 알아 철 니 주납 구 수 은 이거 수은이고 그죠? 이거 수은이고 이건 은이야. 그래서 수은 그러니까 이상하다 수은 그죠? 그다음에 이거 백금 금 조금 헷갈린다 처음에 했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스터 왔다 할 때 외워주면 돼. 근데 이거 칼칼로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칼이니까 이건 크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카나마 아라 천리주나 구수은 백금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백금 하든가 백금금 하든가 헷갈리지 않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워주면 되는 거야. 크카나마 수소 여기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마그네슘이랑 아연이 붙었어. 그러면 마그네슘이 왼쪽에 있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서 알아야 돼. 그럼 마그네슘이 더 센 놈. 무슨 말? 전자를 더 잃고 싶어 하는 놈. 그러니까 야 내 전자 네가 먹어. 싫은데? 야 먹어. 으이씨 먹어야지. 그죠? 센 놈은 버리고 약한 놈은 얻는 거야. 근데 멀쩡한 애한테 괜히 전자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얘가 이온 상태로 있을 때야 좀 이따 그림 보면 할 거야. 근데 아연이랑 철을 붙여놓으면 이번엔 또 아연이 센 척한다 이거죠. 야 내 전자 네가 먹어. 그럼 철이 또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전자의 이동 방향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센 놈. 얘는 누구한테 전자를 받지 않겠지. 그죠? 얘가 제일 센 놈이고 이쪽으로 이제 쭉 된다. 순서 알아야 됩니다. 순서 알아야 돼요. 전자되기 쉽다는 건 무슨 말? 산화되기 쉽다는 거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잘 반응한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문제에 녹여놓을 건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가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당연히 동글동글 그려놓고 채우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용액 속에 A 이온, B 이온, C 이온 넣어놓고 개수 변화, N개, 몇 N개, 몇 N개 변화해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맞추는 거. 그게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야. 좀 더 볼 겁니다. 금속은 전자를 싫어한다는 거는 지우지 않겠어. 바로 이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거 하고 저거 뭐죠? 저거 뭐지? 연습 박사 하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AgNO3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반응식이 뭐냐면 AgNO3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원자 이온 알아야 됩니다. 다원자 이온 대표적인 거 SO4는 2-죠. 그런 거 같죠? MnO4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MnO4.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외웠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처음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NO3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죠. NH4 플러스. 그죠? HCO3 들어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나오는 다원자 이온 몇 개? 이렇게 원자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이온이 되는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 다원자 이온은 고등학교 때 나온 건 9개밖에 없어요. 끝. 사진자 써줄 겁니다. 저런 것들 있는데. 근데 여기 보고, 니가 딱 보고, HNO3, 이거 떠올리는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수용액 상태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AQ 이렇게 붙여주면 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쓰려고 이걸 두고 일부러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를 떨어뜨려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물질로 써놓고 수용액, 녹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녹아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리가 다가왔습니다. CU는 고체 상태니까 S 솔리드죠. 이제 고체 상태, 금속 구리다. 근데 얘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한다? 이게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금속을 보는 거야. 금속이랑 수소. 근데 여기 수소는 없잖아 지금. 금속만 보면 돼. 근데 금속이 여기는 은이죠. 은. 여기는 구리. 이 두 개가 금속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 구리가 더 크다. 좀 전에 지금 위에 있던 거 그죠? 구수, 은, 백금, 금이었잖아. 그러니까 구리가 더 크다는 걸 알면 이 새끼 이거 너 이 건방진 자식 나보다 약한 놈이 지금 얘들아 자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은은 지금 행복해 불행해? 굉장히 행복하죠. 지금은 전자를 싫어하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있는 상태야. 너무 해피한 거야. 실실 웃고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 구리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야 인마 시작이야 일로 와. 너 나보다 약한 새끼 아니야? 구리님이시다. 너 내 전자 먹어. 내 전자 네가 먹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구리는 근데 이온이 되면 몇 플러스더라? Cu2 플러스거든요. Cu2 플러스야. 그러면 Cu가 이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Cu2 플러스가 될 거야. 전자 몇 개 잃었다는 뜻이야? 2개죠. 근데 은은 몇 플러스? 얘는 전자 1개만 잃으면 끝나는 애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자를 2개를 버리고 싶은 거야. 따라서 은 몇 놈 잡아와야 돼? 2놈 잡아와야 돼. 2놈 잡아야 돼. 그래서 야 너 지금 웃어? 너무 모르겠네. 웃어? 웃음이 나와? 너 내 거 먹어. 전자 2개를 던져버린다고. 그러면 은 이온, 행복했던 은 이온 둘이 사라져버리고요. 여기서 사라진다는 건 금속으로 환원이 돼버리고, 그죠? 구리 한 녀석만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낼 때 2개의 은 이온이 2개의 금속 고체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실을 어떻게 쓰죠? 여기다가 Ag가 석출됐다고 표현합니다. 은이 석출됐다. 어디에? 구리판에 달라붙는 거예요. 금속이 물을 돌아갈 수는 없잖아. 금속이 촥 달라붙으면서 은으로 이렇게 도금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되고 누가 들어왔어? Cu가 들어왔는데 2 플러스야. 그런데 누구랑 결합해 있냐면 NO3 2. 요거 이해될까요? Cu는 2 플러스입니다. NO3는 마이너스거든요. 짝이 안 맞아 이온이 그죠? 가수가 안 맞아. 그래서 크로스로 Cu는 2 플러스고 NO3는 이런 거 알죠? 이거 써야 되나요? 요건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uNO3 할 때 가로 쳐놓고 여기 이 숫자가 어디로? 이렇게 크로스 2. 이 숫자가 어디? 크로스 1인데 1은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CuNO3 2가 돼요. 그래야 전체 가수가 중성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뭐다? AQ
물에 녹아 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둘이는 산화된 거고 은은 환원된 겁니다. 이 친구는 뭐 하죠? 가만히 있어. 구경꾼이언이죠. 니네 뭐 하냐? 나는 관심 없어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쟤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 둘이랑 은만 위치가 바뀐다 이거지. 여기서 문제죠. 둘이가 하나 들어올 때 은이 두 개 사라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구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녹아 들어온 구리 이온이 N개가 녹아 들어왔다. 그럼 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반응이 끝난 후 구리 N개가 다 녹아 들어왔대. 더 이상 반응 끝났어 이제. 그때 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몇 N? 아니 그럼 당연히 구리 N개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NO3몇 N개 있을까요? 총 이온수라고 했어. 이거 N개 들어왔어. 그럼 NO3 마이너스는 몇 N개 있어야 돼? 네? 이거 N개 들어오려면 얘들아 AG 플러스 몇 N개 죽어버렸을까? 몇 N개? 이거 2N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죽었어. 근데 원래 평상시에 원래 처음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행복했을 때 은 2N개가 있었을 거란 뜻이잖아. 은이 2N개 있었으면 NO3 몇 N개 있었을까? NO3도 2N개 있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AG는 플러스고 AG도 플러스고 1가 NO3도 마이너스 1가잖아. 1가 1대1로 붙어 있었겠지 원래. 그러니까 2N개 있으면 2N개 있어야지. 그럼 N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구리가 N개 녹아 들어왔대잖아. 그죠? 구리는 은 두 개 잡아 먹어야 들어오는 애인데. 그러니까 널 2N개를 뻥 튀겨야죠. 그래서 얘가 N개 들어왔다는 건 얘 2N개를 잡아 먹었다. 근데 얘는 반응하지? 안 왔다. 따라서 총 이온수는 3N개다. 맞죠? 물론 양이온수를 들어오면 N개, 음이온수는 2N개라고 해주면 되고 이제 요거를 좀 발전시키면 고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제? 아까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하면서 누구도 하나 중간에 기준을 잡고 있었죠? 수소입니다. 수소. 딱 봐.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조금 생략할게요. 반응이 아연이야. 아연은 수소에 비해서 반응성이 아연이 더 큽니까? 그러면은 지금 묽은 염산, 즉 수소이온이 있는데 아연 들어오면 야, 이 수소 건방진 자식 일로 와! 아연이 들어오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죠?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돼서 날아가요. 기포. 시험에서 기포라고 하면 기포의 종류가 뭐냐? 수소다라고 해야 돼. 저는 똑같은 얘기니까요. 저런 식으로 계속 맞춰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묻는다. 이 두 문제만 가볍게 처리해볼까 얘들아? 이 두 문제 가볍게 처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 여기는 치곤하구나 아래쪽은.